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돼서 또 많이 알려졌지만은 일본의 여성 기사 랭킹 1위 14살입니다. 스미레가 내년서부터는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솔직히 일본 바둑계는 쇼크를 먹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놀라움을 갖다 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간 루이나이 웨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억을 스미레가 이제 소환해 줬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포용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한중일 바둑계에 얽힌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스미레는 올해 4월 1일 10세 30일의 최연소 나이로 일본 기원 입단을 확정지으며 천재성을 입증했습니다. 바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스미레는 3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했고 2017년 한국으로 바둑 유학을 왔습니다. 2년간 한국 바둑을 통해 급성장한 스미레는 최연소 입단의 꿈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레입니다. 이긴 바둑 두고 싶어요. 우승하고 싶어요. 일본 바둑계 여성기사 랭킹 1위인 스미레는 한국기원에 객원기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나라 한국기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스미레는 한국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서 주최하는 바둑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 얘기죠. 스미레, 나카무라 스미레,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2009년생이니까 만으로 14살이죠. 워낙 이제 바둑을 잘 떠가지고 2019년에 일본 기원에서 영재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 바둑의 중심은 한중일인데 알파고 때문에 약간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상품성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근데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여류 기성 최연소 타이틀을 차지했고 현재는 일본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바둑계 또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재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에 스미레가 물론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겠죠. 한국기원에 객원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객원기사는 한국기원의 전문기사하고 똑같습니다. 단 한국기원에서 입단을 안 했기 때문에 객원이란 타이틀을 붙여준 거지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면서 또 스미레가 나는 내년서부터 한국에 가서 활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아닌 말로 일본 바둑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로 기사들은 그 위상이나 수입이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합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일본서 그냥 활동하면 되는데 한국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한 게 새로운 환경에서 더 강한 프로 기사가 되고 싶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강자가 많고 다양한 기전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물론 스미레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겠지만 8살, 9살 때 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바둑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주한 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주말마다 와서 바둑 공부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방학 때는 와서 몇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바둑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어 구사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도 가끔 출연을 했어요. 근데 스미레의 그 기풍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한국 팬들도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바둑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는 스미레는 이제 알려져 있고, 요번 소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마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2024년 3월부터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 기전에 출전을 하고, 일본에서도 중요한 게 있으면은 기전에 출전하고, 일본 여성 랭킹 1위인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겠다고 그랬으니 일본 바둑계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일본 랭킹 1위가 우리나라에 오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나라 바둑계도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양국의 바둑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왼쪽 사진은 아마 스미레가 한국에 와서 바둑 공부를 할 적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냥 뭐 똘똘하게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대국하는 장면인데 아마 자기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일본에서 그 어떤 바둑의 아이돌 취급을 받는 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스미레의 현재 한국 진출이 예전에 있었던 중국 여성 기사 루이나이 웨이의 기억을 소환해 줬습니다. 루이나이 웨이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만은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여류 기사 또는 여성 기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집시 세계를 떠돌면서 일종의 이제 집시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요. 1963년생인 루이나이 웨이. 벌써 이제 환갑이 됐네요. 그 남편도 유명한 장추주죠. 1988년에 루이나이 웨이는 여성 최초로 9단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장추주도 9단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9단인 경우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당분간은 이런 기록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장추주가 여기에 지지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두 사람한테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장추주하고 루이나이 웨이는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서로 연인 관계였는데 아마 루이나이 웨이도 장추주의 활동을 지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체포령이 떨어져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신변이 불안하니까 다시 지인이 있는 대만으로 갔는데 거기도 불안해서 이제 일본으로 갔죠. 그랬다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1989년에 두 사람이 중국을 탈출하기 전에 거의 그 장추주와 루이나이 웨이는 중국의 대표 선수도 지내고 하면서 거의 최고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소식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고요. 루이나이 웨이가 우리나라의 혜성처럼 등장하고 알려지게 된 거는 1993년 제2회 응창기 배입니다. 이게 국제 기전이죠. 그래서 이제 4강까지 진출하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바둑계도 중국의 유명한 기사인 장추주하고 루이나이 웨이를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계기로 그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루이나이 웨이가 그 당시 우리나라 바둑계의 호프였던 이창호 5단을 물리친 겁니다. 쇼크였죠. 중국 여성 기사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 스토리가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루이나이 웨이가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별명을 붙인 게 반상의 마녀, 바둑판 위의 마녀라고 붙여서 몇 년 동안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후에 루이나이 웨이가 한국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마녀라는 별명이 싫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그 뜻을 존중해서 반상의 마녀에서 반상의 천녀로 별명을 바꿔줬습니다. 1993년에 그래도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니까 장추주, 그때는 장추주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나이 웨이는 일본에 있었고 장추주가 와서 도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지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루이나이 웨이가 일본 기원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류 기사들이 루이나이의 일본 기원 등록에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됩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루이나이 웨이처럼 기력이 출중한 사람이 오면은 대회를 다 휩쓸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상금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 정부도 루이나이 웨이의 일본 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원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뭐 지도 대국, 뭐 코치 그런 거 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고, 장주주는 미국서 똑같은 신세에 처했습니다. 이때 장주주가 귀인을 한 명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차민수 프로 기사입니다. 이제는 이름이 꽤 났습니다. 그 한때 히트를 쳤던 드라마 올인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프로 기사 출신인데 프로 게임블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민수 기사가 봤을 적에 너무 장주주가 아까운 거예요. 야, 당신 여기서 썩을 게 아니다. 근데 일본선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 기원에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차민수 그 프로가 조은현 그 구단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장주주 너 알지? 한국에 데려오자. 루이나이 웨이도 같이 데려오자 해서 결국은 한국 기원에서 그 추천을 받아들여서 객원기사로 인정을 해서 199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로 일본 기원하고 한국 기원의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안 받아줬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여성 기사들이 뭐 루이나이 웨이는 엄청난 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유 뭐 좋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온 지 1년 만에 루이나이 웨이가 사고를 치죠. 국수전 타이틀을 획득한 겁니다. 우리나라 3대 기전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명인, 기성, 뭐 국수 이 타이틀을 획득하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국 과정에서 당시 잘 나가던 유창혁 기사를 꺾고 이창호도 꺾고 조훈현까지 꺾은 겁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1년 만에 사고를 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뭐 그러고서는 이제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주 활동 무대로 생활을 했는데 뭐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2003년에 맥심 커피배, 이거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우승을 하는데 결승 상대가 누구였나 하면은 남편인 장주주였습니다. 이때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부부가 맥심 커피배 결승에서 대국을 떴는데 루이나이 웨이가 이겼죠. 루이나이 웨이는 1983년에서 2013년까지 세계 여자 바둑기사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그 바둑을 영어로 GO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O 레이팅스, 세계 랭킹을 매기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0년 동안 세계 여자 바둑기사 1위. 아마 90년대는 우리 이창호 구단이 세계 랭킹 1위 한 10년 정도 유지했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2012년에 중국 정부가 루이나이 웨이하고 장주주 부부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국에 돌아와서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죠. 저는 루이나이 웨이가 하고 장주주가 계속 일본과 미국을 떠돌면서 대회에도 못 나가고 생활했으면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안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아줘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기록을 내는 거예요. 저 정도면 뭐 좀 정부에 반대를 했지만 불러들여가지고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 국익에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이제 불러들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두 사람은 중국 기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2020년까지는 루이나이 웨이가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둑학원을 운영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일본 기원은 안 받아준 루이나이 웨이를 한국 기원은 받아줬습니다. 그녀의 기력과 대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사들의 기량도 저는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런 그 개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장쭈주와 루이나이 웨이 부부의 한국의 장기 체류를 보장해준, 허락해준 우리나라 정부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 눈치를 엄청나게 본 지난 정권 같으면 아마 허락 안 해줬을 거예요. 첫 해, 그러니까 1999년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에서 부부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상금 받고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서 좀 넓은 아파트를 전세 내서 비교적 쾌적하게 생활하고 뭐 상금 많이 벌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요, 위에 왼쪽 사진이 이창호 구단하고 루이나이 웨이가 대국을 하는 거고, 이 오른쪽 사진은 조은현 구단하고 루이나이 웨이가 대국하는 건데, 조은현 구단의 표정이 좀 심각하죠. 바둑은 이제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가 최고의 기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들어가면 뭐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루이나이 웨이는 30대 후반에 와가지고 중국에 돌아가기 직전, 그러니까 50세가 될 때까지 뭐 엄청난 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를 한국 또는 한국 기원이 제공한 겁니다. 요 왼쪽 위에 사진은 맥심배 결승 대국에서 부부가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쭈주 표정도 좀 곤혹스러운 표정처럼 저한테는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은 중국 귀환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고 떠나기 전에 2012년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해준 한국 기원 앞에서 두 사람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장쭈주와 루이나이 웨이 부부는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제목이 우리 집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1989년서부터 한국에 정착하기 전인 1999년까지 또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인 2012년까지 뭐 집시 같은 생활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수레를 적은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루이나이 웨이의 경우 또 스미레의 경우를 보고 저는 우리나라 바둑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성 또는 그 개방성에 전 놀랬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좀 폐쇄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비록 바둑계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루이나이 웨이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는 스미레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중일 바둑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 된다 이거죠. 이런 기조가 사회 곳곳에서 유지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